네, 안녕하십니까. 언리얼 PD 게임 디자인 과정입니다. 제가 직접 개발을 총괄 진행했던 프로젝트 경험과 자료를 통해서 게임 디자인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게임은 고스톱에서부터 대형 온라인 게임까지 장르가 매우 다양하지만 주제와 소재가 다를 뿐 디자인 방법과 절차는 동일하기 때문에 사례 연구를 통해서 습득한 지식을 여러분의 게임 디자인에 충분히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대문락시광에 사용된 것이 아니고 어, 어, 제가 잠시 그 회사 직장 생활을 쉬면서 직접 그 개발을 해보려고 낚시 게임 데이터를 준비하던 자료인데 이 자료가 나중에 출조 낚시왕으로 한 게임에서 간판으로 수개월 동안 서비스된 게임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한 게임에서 개발했던 건 아니고요. 그 세모로지 코리아라는 한국 회사가 있었는데 미국의 회사 본사가 있었죠. 그 회사는 소니 같은 그 회사의 어, 아트워크 R&D 그런 것들하고 시네마틱을 주로 납품했었는데 대표적인 작품이 그 가도 원투의 시네마틱은 전부 이 회사에서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 회사의 한국 법인에서 제가 어, 게임을 개발을 했었는데 이 자료를 기초로 해서 업데이트 시켜서 작업을 진행을 했죠. 나중에 이제 그 회사가 그 중국 회사 덤핑에 경쟁에 져서 어, 그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서 이 프로젝트를 한 게임에 서비스하는 전제로 다른 개발사에 넘겼습니다. 한 게임이 중재를 했죠. 이 자료는 그 게임의 기본적인 게임 플레이나 이런 디자인 디벨롭먼트 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단계에서 스페시피케이션, 스크립팅과 겸해서 상세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물고기가 어종이 한 100여 가지 이상 이렇게 제가 기본적인 자료 조사를 쭉 했고 이 물고기는 물고기 자체가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그 크기가 길이가 두 배가 되면은 어, 그 무게는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3승이 되죠. 2는 4, 2, 4, 8이 되나? 예. 그래서 물리적인 움직임의 그 내부 물리력 그러니까 관성 힘이 파워가 8배가 되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얘가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물리력이 달라지겠죠. 그 참 놀라운 게 이런 뭐 청새치 같은 것들 그 도새치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아 100km 이상 나오죠 물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늘털이 한다고 점프를 하면은요 상어 같은 것도 점프하면은 뭐 한참 높이 뛰어오릅니다.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뭐 실제 저는 이 낚시는 안 해봤지만은 매우 매우 그 익사이팅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자료와 얘가 그 물리력 계산하는 수식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서 계산값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실 대물락지광은 이 베이트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태클 시뮬레이션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번에는 그 제가 비교 대상이나 이런 거를 그때 당시에 이 시작할 때 당시에 이 회사에서 시작할 때 당시에는 어, 그 한코아라고 한 게임에서 서비스하던 낚시 게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일종의 RPG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고 커뮤니티 위주로 운영을 하던 낚시 게임인데 뭐 국산 한국 그 내부 국내용이기 때문에 그 RPG 요소나 그 아이템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뭐 그걸 염두에 두기도 했지만은 제가 낚시 게임을 쭉 만들어 오면서 이 서양 애들이 나오고 있는 그 게임들 보면서
거기에 경쟁할 만한 요소들을 집어넣으려면 시뮬레이션이 들어가야 되겠다고 판단해 가지고 이 태클 시뮬레이션들을 이제 제가 자료 조사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자료들을 다 이제 정리를 했죠. 그 다음에 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보트의 물리력이 카운트,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이죠. 그 사이에 텐션이 형성되는 거라서 보트를 기본적인 두 대를 놓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이제 요거는 보시면 뭐냐면은 물고기가 움직이는 행동 패턴이 좀 더 다양하게 제가 구성을 했어요. 기본적인 행동 패턴을 가지고 얘네들의 모션을 조합하면은 지금 기본적인 행동 패턴이 약 30가지라고 보면 이것들이 이 네 가지 정도를 조합한다고 보면 그죠? 4, 32, 120가지가 조합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얘네들 자체도 서로 조합이 가능하니까 30 곱하기 30 하면 900가지죠. 그죠? 900 곱하기 4 아니다. 3, 3은 900 맞네. 900가지 곱하기 4가지를 하면은 거의 그 행동 패턴을 다 유저들이 파악하기 힘들 정도의 다양한 행동 패턴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 행동 패턴 자체가 난이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 학습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응하려면.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여기에는 자료가 없지만은 이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을 엑셀에서 저는 해봅니다. 주로 엑셀에서 유저 레벨을 쭉 상승하는 걸로 집어넣어 보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그래프로 만들어 보면은 학습 곡선이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가는지 급하게 상승되는지 혹은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이 되는지 직선으로 상승되는지 다 파악이 가능하죠. 혹은 구간별로 얘가 갑자기 상승하게 되면 어려워서 못해, 관둬, 재미없어, 짜증나, 뭐 이렇게 되고 난이도 상승을 안 하고 계속 가면은 지겨워, 재미없어, 너무 심심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게임이라는 게 결국 이 난이도를 어느 정도 잘 조절해서 밸런스를 잡느냐가 재미입니다. 재미라는 게 특별하게 뭐 거대한 보스가 나오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시각적인 요소보다는 걔를 깨는데 얼마만큼 내 스킬이 들어가고 어렵느냐, 그런 난이도가 그 밸런스가 잡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무슨 얘기냐면요. 게임을 일단 유저들이 흥미를 느꼈어요. 그 보통 마케팅 용어에서는 후킹, 코가 낀다 그러죠. 이거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그 얘기죠. 그런 게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본인 스스로 이걸 샀다 혹은 서비스에 가입했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 몰입하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 몰입하는 그걸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재미를 느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난이도가 안 맞으면은 짜증나 혹은 지루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재미를 깨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밸런스 그 자체가 재미라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뭐 후킹 과정 이후에 내가 이거 엔딩을 보겠어, 최고의 물고기를 잡아보겠어, 그런 목표도 중요하겠죠. 대물락 시간 그 국내판 출시하기 전에 테스트를 그때 당시에 신촌에서 굉장히 그 큰 PC방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직접 가지 않았고 대표님이 가셔가지고 이제 봤는데 대표님 하시는 말씀이 저게 뭐 재밌다고 저렇게 기어이 잡겠다고 저걸 앉아가지고 계속 하는지 모르겠다. 게임 만드신 분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사실 그 말이 진실입니다. 이 물고기 잡는 거는요, 어, 못 잡으니까 잡고 싶은 거예요. 제가 실제로 낚시를 많이 다닙니다. 지금은 서해 쪽에 광어 잡으러 다니고 우럭 잡으러 다니는데 루어를 하는데 못 잡을 때는 눈만 뜨면 가서 어떻게 하면 잡을까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지금은 한 몇 년 경험이 돼서 이제 그 현장 파악이 다 돼서 나가면 거의 잡습니다. 뭐 꽝을 치는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한데 날 잡아서 이제 타이밍 맞춰서 가면은 두세 마리씩 잡아서 식구들 먹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몇 년 계속 되다 보면요 재미없어요. 가면 잡으니까. 제가 홍대에서 우대 겸임 교수로 강의를 할 텐데 학생 하나가 이 대물 낚시를 계속 앉아서 수업 중에 수업을 안 듣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해라. 그 친구가 그 물고기를 계속 잡고 있는데 뭐
못 잡으면 계속 하게 돼요. 못 잡으니까 재밌는 거예요. 잡으려고. 자, 그래서 게임을 만드는 사람 입장하고 하는 사람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쇼츠에다가 그런 걸 하나 올렸어요. 게임 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자기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어 보고 나면 이거 별거 아니다는 걸 알게 되거든.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 이거는 이제 제 사례고, 제가 만들었던 어, 대물낚시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까지 자세한 시뮬레이션 안 했습니다. 그 물리적인 시뮬레이션 파이팅도 제가 그때는 이미 마케팅하느라고 북미 지역에 넘어가 있던 때라서 그 프로그래머한테 맡겼어요. 그 친구 잘합니다. 그래서 어, 리지드 바디 시뮬레이션을 둘이서 강성체 양쪽에서 당기는 다이나믹스 시뮬레이션 해봐라. 근데 그거 다 물리 계산으로 하지 않습니다. 테이블로 그냥 만들어서 그런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뭐 그래도 그 물리 작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그 테이블을 만드니까요. 테이블 작업을 한다는 거는 그 수치값을 물리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수치값을 몇 단계로 나눠서 집어넣고 그 사이 값을 보관해 주는 겁니다. 중간 값을 그냥 자동 계산해 주는 거죠. 그런 작업을 이제 테이블 작업한다 그럽니다. 요거 조금 더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카트라이더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속도가 올라가면, 아니 그 악셀을 밟으면은 속도가 올라가겠죠. 그럼 악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표에다 집어넣고 1단계에서는 10km, 2단계에서는 뭐 20km, 3단계에서는 속도 확 올라가서 50km, 뭐 4단계에서는 100km 이렇게 놓으면 이런 곡선이 되겠죠. 이런 곡선이. 중간 사이 값은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텀 단계별로 값만 정해주면은 나머지는 사이값을 인터폴레이션 보관해준다, 그런 얘기죠. 게임에서 나오는 그런 물리력이나 연출들은 거의 다 모든 테이블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자료들은 제가 밸런스를 시뮬레이션 해보기 위해서 실제 데이터들을 다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이 물고기의 최소 사이즈부터 최대 사이즈,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입방의 입체의 형태에 따른 보통 낚시꾼들은 빵이라 그러는데 몸통이 통통하냐 얍상하냐 뭐 그런 거죠. 얘는 이런 거는 길이는 길지만 갈치 같은 경우는 그 덩치 값은 별로 못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다 감안해서 수식을 넣어 놓고 어느 정도 난이도가 나올 건지를 잡아보기 위한 그런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라서 테이블 작업까지는 안 들어간 단계입니다. 이 다음 단계는 테이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테이블을 해서 뭐 엑셀로 넘겨주는 게 아니라, 물론 뭐 프로그래머가 직접 작업할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테이블 작업을, 그러니까 스크립팅 뭐 그 노트패드 같은데 하셔도 돼요. 그런 데다가 탭 해가지고 이렇게 값을 정해주면은 그걸 이제 루아 스크립트 같은 걸로 이제 받아서 자기 데이터에 집어넣든지, 아니면은 뭐 엑셀에서도 직접 요즘 언리얼 엔진은 바로 데이터를 갖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엑셀에서 작업해도 뭐 가능하겠죠. 근데 최종 데이터는 테이블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머는 그걸 가지고 인터폴레이션 하는 거죠. 보관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게임이 낚시 게임은 아닐 겁니다. 대체로 RPG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은 여기 이제 캐릭터들이 들어가고 애니미, 보스 애니미가 들어가고 뭐 그런 식이겠죠. 거기에 대한 수치를 넣어놓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난이도를 체크해보고 관련된 수식, 그러니까 캐릭터가 장착하고 있는 무기, 뭐 도표를 따로 만들고 거기에 나오는 값들을 엑셀에서 연결해서 수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게임에 바로 적용하셔도 됩니다. 여기 소재들만 다를 뿐이지 이런 그 기초자료조사와 그 다음에 수식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그걸로 밸런스 확인, 그런 것들은 똑같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이고 절차입니다. 뭐 기초자료조사, 그 다음에 뭐 이런 수식을 걸어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걸로 난이도를 확인한 다음에 프로그래머한테 넘겨줄 때는 데이터 테이블, 뭐 이런 게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게임에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